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홀 이펙트 그리고 홀 이펙트를 주로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머 일렉트리시티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근데 서머 일렉트리시티 그리고 그에 관련된 비데만 프란츠 관계식 이거는 제가 이 부분은 그냥 디테일한 것보다 소개 이런 현상이 있다 하고 소개하는 정도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주 메시지는 홀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홀 이펙트 그러면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 안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스크린샷 여기 나온 걸 보면, 그 일반 물리 교재에서 가져온 건데, 일반 물리에도 홀 효과가 나와요. 근데 대부분 일반 물리에서는 이 부분을 지나칩니다. 그 학생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일반 물리 레벨로도 기본적인 건 설명이 된다. 이게 이제 메시지인데, 얘가 그 갖고 있는 주는 임팩트가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임팩트가 큰 겁니다. 어, 저는 홀 리스펙트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러분 매테리얼 사이언스나 매테리얼 사이언스 또는 어디 물질 분석하는 데서 살아남아도 된다라고 하도 좀 과장을 좀 하면 굉장히 과장인데 그럴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전이라는 이거는 이제 서머 일렉트리시티 하면 서머 하면 열전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그 사이먼이라는 사람, 이게 내가 무슨 책에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어, 여러분들 뭐가 흐른다 그러면 커런트만 얘기하거든요. 전류. 근데 히트 커런트, 열도 흐르죠. 열도 전달이 됩니다. 근데 전기적인 열과, 전기적인 흐름과 열의 흐름, 얘네들이 그렇게 완전히 무관한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그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두 개를 엮어가지고 이런 2x2 텐서는 이건 뭐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챕터를 하면서 제가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부분은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스토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라고 하면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엘렉트론의 열 전조도는 온도에 비례한다. 이 메시지를 주고, 비례만이 아니고 그 정확한 비례 앞에 상수가 뭐냐 계산할 때 아주 그지 같은 리만 제타 펑션 가지고 계산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는 이 K에 대한 썸을 연속적인 리밋으로 근사를 하면 이런 어, 적분으로 바뀐다. 3차원 적분으로 바뀐다.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홀 효과에 대해서 그 문제 하겠는데 그 전에 이 홀 효과하고 다이렉트하게 연결된 건 아닌데 음, 연관된 최근의 노벨상이 있었습니다. 2016년. 에드빈 홀이라는 사람은 19세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한 거를 가지고 바탕으로 아직 홀 효과가 더 정확하게 뭔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거부터 할까?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전선이에요. 전선인데 전류를 이렇게 흘러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건 X 방향으로 이쪽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B 필드를 이 수직으로 B를 G 방향으로 딱 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로렌츠 폴스 때문에 갈라지는 놈인데 플러스 이게 어떻게 되지? 이 플러스 전하는 이쪽으로 로렌츠 폴스 맞고 마이너스 이렇게 와서 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에서 배운 거지만 플러스 판때기에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에는 뭐가 생기죠? 전기장. 이 거리는 D라고 치면 아이고 근데 X 방향으로 전류를 흘렸는데 Y 방향에 이 필드가 생기네. 이 방향인데 수직 방향으로 이 필드가 생기네. 이게 홀 이펙트예요. 이게. 근데 이게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과학과 기술에 기여한 바가 엄청난 많은 현상인데 여러분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뭐? 근데 들여다보면은 또 들여다보면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최근에 2016년 노벨상 수상자가 이제 데빗 다울스, 할데인, 코스털리츠 이 세 사람이 받았는데, 음,
혹시나 여러분들 아마도 고등학생 때인 경우가 많을 텐데, 대학 이 노벨상 수상했는데, 뭐 스웨덴에서 왕립학회에서 노벨상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심오한 논리를 한 방에 얘기하려니까 이게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제 주변에 이제 페이스북 담벼락에 이제 기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기사를 써야 되냐라고 하면서 집단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다들 멘붕이 왔어요.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 제대로 알지도 않죠. 근데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이 비스켓, 도넛, 베이글 얘네들이 토폴로지컬하게 뭐 위상학적으로 다르네, 뭐하네, 뭐 이러면서 어 얘를 아무리 주물럭주물럭 해도 구멍을 뚫지 않는 한 이게 나올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어 또 뭐 굳이 또 얘기하면 exact matter 그 물질인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exact 이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잘못 알면 안 되니까 이 비밀을 알았다, 우리가 몰랐다, 뭐 이런 노벨상이었습니다. 근데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면 홀 이펙트가 뭐냐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다 여러분들은 알려고 하지 않고 이게 홀 이펙트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1879년에 발견된 건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전류는 항상 이 모든 다이어그램에서 전류는 이렇게 흐릅니다. 자, 전류 방향하고 전자의 움직임은 반대입니다. 그 놓치지 마세요. 전류는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이 전류 방향입니다. 이 단순한 걸 깜빡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흘렀는데 로렌스 포스를 받으니까 비필드가 있어? 그러면은 플러스 차지는 이쪽 가고 왼쪽 차지 마이너스 차지는 이쪽 가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쌓이니까 시간이 충분히 흘렀을 때 이 방향에 이 필드가 생긴다. 이게 홀 이펙트고요. 이거 마그네티즘이 있네. 마그네티즘이 있으면은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플러스하고 그러니까 업스핀하고 다운스핀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니까 이때 또 뭐가 생긴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건 홀 이펙트가 아닌 이상한 놈이다. 그래서 아노말로스라는 말을 붙여요. 근데 이 홀 이펙트를 이렇게 했는데 이 바운더리에 다른 거 이런 샘플 바운더리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커런트가 딱 퀀타이즈 돼 있는 게 이제 퀀텀 홀 이펙트고요. 이거는 이제 교양이에요. 이걸 어, 그리고 그 그 중에서 업스핀 다운스핀 중에서 한 놈만 그 퀀타이즈 돼 있는 게 이제 퀀텀 어노멀 홀 이펙트고 이거 다 별로 이런 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퀀텀 홀 이펙트는 노벨상 두 개 나왔거든요. 근데 왜 이게 뭐 어쨌다고 그러는데 이게 위상학 이때 연구한 사람들이 이걸 바탕으로 연구를 신나게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 명 있겠지만 그래서 위상학이라고 얘기하는 저는 이제 토폴로지를 연구를 하긴 하지만 그게 뭔데요? 한마디로 물어보면 몰라요. 얘기를 못해요. 그거 뭐 거시기 있잖아. 뭐 이렇게밖에 얘기를 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방에 이해하려는 그 자세부터 바꿔야 돼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스핀 업하고 다운이 갈라지는 거. 차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만 스피노 이펙트. 이거를 주로 이제 저희 학과에서는 저하고 김상원 교수님이 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지는 놈 중에 퀀타이즈 돼 있다 그러면 여기 퀀텀 스피노 이펙트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 개 있고 뭐 그거에 이렇게 잘 보시면 뭐 복잡한 용어들이 막 나와요. 복잡히 나오는데 이렇게 갔는데 우쪽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 근데 뭐가 생기는데 그 주체가 뭐냐에 따라서 홀 이펙트, 아노멀러스 홀 이펙트, 뭐 스핀 홀 이펙트 이렇게 나오고 그게 퀀타이즈 됐냐 안 됐냐 가지고 퀀텀이 붙어요. 근데 뭐 예전에 김영수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했던 거는 이제 벨리 홀 이펙트 이런 쪽도 있고요. 이 벨리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거는 깊게 안 들어가고요. 또 하다 보니까 이 서멀 홀 이펙트도 얘기 나오고 포논도 그렇게 된다. 오비탈도 그렇게 된다. 뭐 별별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홀 이펙트는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근데 뭐 갈라진 게 뭐 어쨌다고 그러는데 이 스핀 같은 경우는 업스핀, 다운스핀 이렇게 갈라지면 스핀 커런트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게 소위 말하는 스핀트로닉스라는 어, 스핀트로닉스라는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일반 전류를 흘렸는데 스핀 전류가 만들면 뭐가 좋은데
줄 히트가 없어요. 전류가 생기면 이렇게 되는데 줄 히팅이 어떻게 되지? 파워가? 이게 제로가 돼요. 거의 제로가, 이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미래의 소자로 좋지 않을까 막 하는데, 뭐 원래 연구라는 게 다 자기가 하는 건 잘 된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상용화 안 되면은 일반인들 관심을 끌기는 힘들죠. 또 이런 홀 이펙트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열전에 대해서 살짝 얘기하면 저는 여기 스핀 버전을 썼는데 이거를 이제 이 전류 대신에 온도 이 템퍼러처 그레디언트인데 온도 기울기 또는 뭐 누가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온도 9배 뭐 말도 그지 같은 말이죠. 이게 이쪽 방향이 있으면 이 수직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면 르스트 이펙트고 볼티지가 생기면 즈백 이펙트예요. 그리고 또 제가 갑자기 준비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펠티어 이펙트라고 있습니다. 그 이 세 쌍이 또 몇 개 또 있는데 현상들이 맨날 헷갈리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꽤 많이 씁니다. 홀 이펙트의 지오메트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희한한 일 할게요. 지금 이 그림을 꼼꼼하게 외우고 시험에 나올 거 기대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상식을 위해서 물론 다 뭐 내일 모레면 학기 중에 까먹겠지만 언젠가 그때 그거 이거 아니었나 하고 한번 쳐다보면 맞아 그때 그거였지 하고 이제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소개하는 겁니다. 어, 근데 지금 음, 이거와 다르게 이제 이런 관점을 하나 특이한 관점을 하나 관점 1 어떤 관점을 하냐면 이 모든 거를 내가 원인을 줬더니 결과가 나오더라. 만약에 이제 영어로 하면 cause, effect. 뭐 중간에 원인과 결과를 결론내는 게 있는데, 그리고 이 중요한 관점은 이게 교과서에 없는 거예요. 전자기학 책을 보면은 꼼꼼하게 나오는 얘기긴 한데요. 결과가 원인보다 빨리 먼저 일어날 리가 있어요? 원인보다 빠를 수 없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결과라는 건 원인이 있고 난 다음에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순한 사실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거를 많이들 놀랐다가 이 단순한 사실이 causality, 그래서 인과관계의 어떤 법칙을 얘기하는데, 이게 아마, 전자기학 책에 여러분 보면은 dialect function 하면 Cronus-Cronish relation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보면은 내가 박스를 하나 잡아놔. 이 박스에다가 뭘 인, 아웃. 인은 뭐고 아웃은 뭐냐. 근데 얘를 R을 response function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전자회로의 컨트롤 시어리에서 따온 다이그램인데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습니다. 아이디어들이. 근데 이 뭔가 넣어서 결과가 뭐지 하고 보면서 얘를 결정하는 이게 측정의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단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측정의 메커니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관점으로 생각하면은 이 필드를 걸었더니 폴라리저빌리티가 있어서 폴라리제이션이 생기고 B 필드를 걸었더니 마그네티제이션이 생기고 여기 뭐 벡터 노테이션 쓰지 뭐. 음. 그리고 이 필드를 걸었더니 다이렉트 콘스턴트가 D 필드라는 놈을 만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공부를 했더니 어떤 효율만큼 성적이 나오느냐. 자, 이거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다. 측정이 잘 안 되죠. 공부를 자기는 그냥 의자에 앉아 있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제대로 했는데 가끔은 어, 제대로 하기 싫은 게 인지상정이니까 나는 이 시간 그냥 때웠다 생각하고 공부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앉아서 공부 살짝 했다가 되는 경우면은 공부가 쉽죠. 그래서 대부분 포기를 합니다. 좀 이거는 누적된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무튼 이 시오리는 잘 안 맞는다. 이 경우는 성적 공부를 했더니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면 성적이 오른다. 이거 뭐 그럴싸한데
실전에서는 그렇게 잘 안 돼요. 근데 이 시오리를 가지고 또 뭘 하냐면 온도 템퍼처 그레디언트가 있으면 볼티지가 생긴다. 템퍼처 그레디언트 이때 뭐 코에피션트들을 이때 이렇게 놓고 여기는 이렇게 놓고 커런트가 생긴다. 뭐 이런 그러니까 뭐가 원인을 넣었더니 원인을 인을 넣었더니 이 리스폰스 펑션을 곱하면은 아웃풋이 나오더라. 이 상태, 그러니까 이런 시오리를 우리가 이제 리니어 이게 다 선형 관계식이잖아요. 리니어 리스폰스 시오리라고 그래요. 근데 리니어 리스폰스 시오리가 굉장히 성공적인 이론인데 가끔은 안 맞는 영역이 생깁니다. 네. 근데 그것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고.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이 원인 결과인데 인의 방향 뭔지 모르겠어요. 이 요 우변에 있는 요 인풋들은 다 벡터란 말이에요. 얘만 얘도 사실 그레디언트니까 벡터란 말이에요. 인의 방향과 아웃의 방향이 같으면 요 방향이면 이런 같은 거를 longitudinal response라고 그래요. 리스폰스라고 이거를 안 하기도 하고 이 방향을 longitudinal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인의 방향은 이건데 아웃의 방향이 요거의 수직으로 되면 이거는 transverse response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종파 횡파 하듯이 종파 횡파하고 유사한 거예요. 왜냐면 이 웨이브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방향으로 계속 가면은 그 방향과 같은 오실레이션 방향과 같은 경우는 longitudinal wave라고 그러고 얘는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웨이브는 그 수직 방향으로 하면 transverse wave 횡파라고 하듯이 그 longitudinal이냐 transverse나 하는 말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런 그림을 하나 갖고 제가 홀 이펙트를 하기 전에 이제 소개를 마지막으로 하면 이제 어, 어떤 이 상황에서는 어, 뭔가 흐르는데 커런트가 우리는 지금 엘렉트릭 커런트를 이제 주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엘렉트릭 커런트. 근데 히트 커런트도 있어요. 히트 커런트가 생기는 경우는 만약에 온도 변화가 거의 제로면 그 경우는 히트 커런트가 제로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봐야 돼요. 모든 경우에는 대부분의 상황은 템퍼러처 그레디언트가 그리 크지 않으면 우리는 전기적인 것만 생각하고 됩니다. 근데 히트 커런트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의 선구자가 볼츠만입니다. 볼츠만이 위대한 물리학자인데 노벨상도 못 받았고 막 초창기긴 한데 권총 자살을 했어요. 이 권총 자살. 왜 했냐면 그 당시에 실험적 결과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라는 것을 처음으로 주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볼츠만의 업적은 뭐 위대하다 못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싶은데, 근데 원자는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우리가 원자가 있다는 거 아니까 위대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엔 사람들은 본 적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뭔 저 헛소리를 하나 그러고 여러분이 들어봤을 마흐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른스트 마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흐가라는 이름이 어, 전투기 속력이 마 2.0, 마 3.0 그 마흐예요. 이 사람은 말 같지도 않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마흐가 이 비엔나에서 이 지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일이죠. 그 당시에 지존이었다고.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것도 겸사겸사해서 우울증이 심해져서 관청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그 참 어이가 없는 일이기도 한데 또 하나 그래서 일렉트릭 커런트하고 히트 커런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거만 말로만 얘기하고 얘기할 텐데 비데만 프란츠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엘렉트릭 커런트를 결정하는 게 그 컨덕티비티고 얘를 갖는데 서멀 컨덕티비티 그냥 컨덕티비티인데 얘는 서멀 열도 전도가 된대 이거야. 메탈은 여러분들 뜨거운 그 가스불에다가 쇠젓가락을 딱 놓으면 손끝이 딱딱해 뜨거워져 금방 뜨거워지는데 나무젓가락을 해보면은
타가지고, 나무젓가락이 타가지고 여러분 손바닥에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관점에서 보면 나무젓가락은 열 전조도가 나쁜 거고, 금속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금속의 대부분 서멀 컨덕티비티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데 당연히 전기를 흐르면, 뭐, 나무젓가락하고 쇠젓가락은 어느 게 전기가 더 잘 통하지? 당연히 쇠젓가락이 잘 통하죠. 그 관계식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이 히트 커런트, 그, 서멀 컨덕티비티하고 이거는 요 수식 외우지 마요. 만약에 이 문제 내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찾아서 주지. 이 비율이 얘네들 앞에 상수예요. 얘네 나누면 온도하고 비례해. 이게 비례만 프랑스로예요, 이게. 이게 이제 열전에 대한 제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열전은 제가 안 하는 더 깊게 안 들어가는 게 이건 너무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과의 조성래 교수님이 조성래 교수님이 어, 열전 측정에서는 세계적인 전문가세요. 그리고 학생 때 제가 가끔 농담으로 조성래 교수님, 아이, 교수님 물리 얘기 다 틀렸어라고 장난으로 술 먹을 때 가끔 제가 개기는데, 제가 유일하게 안 개길 때가 조성래 선생님이 열전 얘기하실 때예요. 어, 제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막 그거 많이 개겨요, 저는. 근데 열전 얘기하시거나 열전 측정 방법이나 열전의 매트리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제가 순한 양에 대해서 귀를 쫑긋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물질이 이제 비스무스 셀레나이드라는 물질인데, 이게 웅진 코웨이 정수기에서 물이 들어와. 정수를 하는데 핫 워더, 콜드 워더 나눌 때 여기서 템퍼러처 그레디언트 가지고 정수 이렇게 나눈대요. 근데 정확한 메커니즘 모르는데 이미 열전은 물론 전기가 들어오죠. 전기 코드를 꽂아야 정수기가 작동하니까 이미 열전 현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합니다. 근데 이 분야가 여러분들은 지금 에너지 어쩌고 전기차 그리고 뭐 배터리 에너지의 배터리도 있는데 환경 지금 여러분들은 한 대한민국이 주로 성공한 사업이 이 뭐가 있지? 중공업, 그러니까 기계 이런 중화학공업부터 이런 산업화의 추억이 7, 80년대 아주 좋았고요. 그다음에 2000년 들어서 IT 기술이 좋아요. 근데 아직 소프트웨어나 이거는 좀 걸음마입니다. 근데 또 게임 회사도 꽤 잘 나가요. 근데 이 산업 구조를 보면 얘하고 굉장히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성공을 해서 사람들이 하는데 이 옛날 이후 성공한 모델로 뭐 앞을 전망한 경향이 있는데 얘네들은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또 이제 AI 뭐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아마 얄팍해서 물리 공부를 더 할 걸 그랬다고 후회할 겁니다.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양자역학, 전자기학 문제 그리고 어쩌다 그리고 고체 물리 문제예요. 근데 지금은 난 뭐 아니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3, 40대 돼가지고 회사에 명운이 걸리고 할 때 지금 공부를 안 해놓고 그냥 지금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일이 있구나 저런 일이 있구나 기억을 안 해놓으면 이 치고 나올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후임자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냉정한 현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열전 현상이 된다 이겁니다. 이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면 좀 그렇고 이제는 제가 홀 이펙트로 이제 들어오겠습니다. 홀 이펙트에 대한 지오메트리가 대충 이렇게 되는데 이 뭔 소린가? 그림을 보면은 이 책의 14에서 나온 건데 그림이 있어. 전류가 이렇게 X방향 흘러. B필드는 G방향으로 해. 이 좌표축은 이렇게 돼. 그랬더니 위에서 봤을 때 어, 전자고 그 얘네들이 막 움직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로렌츠 포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로렌츠 포스를. 로렌츠 포스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 이름이 붙은 현상들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전하가 있는데 전하가 위로 달리고 있을 때 B필드가 가해지면 그에 해당하는 힘은
이거를 로렌츠 포르스라고 그래요. 어, 이 책에 있는 내용하고 맞추려면 책에 지금 내가 정확하게 하는데 이게 이제 SI 유닛계에서 이렇게 되고 CGS 유닛에서는 얘를 빛의 속도로 나눠요. 그러니까 단위 이걸 CGS 사람들이 또 생각보다 CGS를 많이 써서 그러니까 C가 바뀌었는데 왜 C가 있어?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단위계가 뭐냐에 따라 달라요. 언제 한번 단위를 아예 일반 물리부터 시작해서 전자기학을 아예 총 아작을 한번 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근데 복잡한 수학은 하나도 없는데, 어, 근데 그때는 여러분 미쳐버리고 나를 욕하더라도 난 장담을 하는데 단위에 대해서 제대로 해주면 아무도 시간이 지나서 다 고맙다고 하지. 어, 이거는 제가 자뻑이 아니고 그거는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로렌스 포르스가 있어요. 근데 로렌스 포르스는 생긴다. 근데 Q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겠네. 바뀌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전류가 흘러. 그래가지고 어, 얘가 이쪽에 플러스가 쌓이고 이쪽에 마이너스 쌓이고 보통의 여러분 도선은 그냥 일반 물레다 직선 하나 찍고 도선이야 그런데 실제 도선은 위스가 있어요. 이 두께가 아니, 넓이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쌓였네 라고 그냥 하면 끝나는데 사실 또 하나의 연결 여러분 평행판 축전지 하면은 뭐 이런 판때기가 있으면은 얘가 뭐 캐패시터가 얼마고 요거 볼티지가 얼마고 이렇게 구해지지 않습니까? 차지가 있고 그러면 이 차지는 캐패시턴스는 뭐 이렇게 되는데 평행판 전 용량은 이렇게 돼요. 근데 시그마는 뭐야? Q 곱하기 A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하가 쌓이는 것만큼 이 필드가 쌓이는 거예요. 양쪽에 이 필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필드가 요 X 방향으로 들어가는 전류의 수직 방향으로 이런 게 생기는 트랜스버스 필드가 생기는 현상. 이게 홀 이펙트예요. 이게 이제 이것까지는 이제 그렇구나 하고 이제 감을 잡았는데 그런데 so what 이게 왜 대단한 일인가?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류 방향은 x로 주고 전류 방향은 그러니까 jx가 있고 전류 방향이 있으면 그게 그 E 필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E 필드는 EX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E 필드는 EX 빵빵빵 이렇게 이 초기 조건이 들어가는 인이 이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B 필드가 있는데 얘는 빵빵 V B 필드는 이 지오메트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얘가 X, Y, G 이렇게 잡고 전류는 일부러 복잡하게 지오메트리를 만들어서 여러분 뇌를 헷갈리게 만들 이유가 있다 없다. 어, 간단하게 생각해. 간단하게. 그래도 괜찮아요. 복잡하게 해서 잘난 척하고 다 틀리는 것보다는 쉽게 해서 제대로 하는 게 훨씬 유용하다. B필드는 수직으로 하면은 얘가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됐는데 이제 수학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로렌스 포스를 한번 해볼까? V를 V 플러스 B인데 이거는 V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 써봐요. 이렇게 쓰면 요 I 컴포넌트 어떻게 되지? V, Y, B. Y는 요 빼기 V, X, V. 맞나? 이게 아니지. Y는 아니지. 요게 Y가 되니까, I가 되니까 됐고. J 컴포넌트는 요거 0. 그래서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VX, V. G 컴포넌트는 요거 빵, 요거 빵, 그러니까 빵. 자, 이게 됐고요. 요거까지는 이제 됐습니다. 근데 equation of motion, 운동 방정식, 별게 아니에요. equation of motion,
이제 보통 EOM이라고도 하고 한국말로는 운동 방정식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씁니다. 근데 뭘 아까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F equal MA란 말이야. 이거를 F equal MA인데 이걸 MA equal F라고 써봅시다. MA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F가 뭐냐? 근데 이 상황에서는 얘가 그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 얘를 마찰력이나 그러니까 스캐터링 온갖 잡동사니가 있으니까 이런 스캐터링 또는 댐핑, 마찰력 이런 놈이 있어서 이걸 듣고 이 드루드 모델을 할 때 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전기력 더하기 제가 CDS로 쓸게요. 이게 좀 편해요. 나중에 이렇게 로렌츠 포스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오케이 컴포넌트 바이 컴포넌트 X는 어떻게 돼? A의 미분 요거를 오른쪽으로 옮겨요. 이렇게 되고 이게 힘 단위가 되는 거 이게 디멘전 힘이 단위가 되는 거 눈에 보여요? MV는 모멘텀이고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보면 dp, dt하고 같은 디멘전이 돼서 맞는 식이 됩니다. 어쨌거나 얘는 차지는 전하 2x 얘는 아까 어디 갔지? 요거 있으니까 EC, VY, B Y 컴포넌트는 VY, MVY, T, E 그리고 얘도 아까 한 건 마이너스 VX, B 그리고 G 방향은 나도 똑같아요. 그리고 MVG, 얘는 빵 이런 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정신줄을 놓지 말고 한번 다시 체크 in 또는 applied를 뭘 했다고? 전류를 건 거니까 EX를 넣은 거고 out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건 EY예요. transverse. 자, 이거를 디립다 풀려고 하면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디립다 풀면은 여러분 개고생만 하고 얻는 게 없는 그런 물리 공부하다가 제일 흔히 벌어지는 멘붕 포인트고 좌절 포인트죠. 공부는 디립다 했는데 내가 뭘 했지? 하루 종일 시간은 날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뭘 한 건지 현타가 오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때 이제 가정을 잘 해요. 우리가 이거 시간을 운동 방정식을 있는 그대로 꼼꼼하게 풀자가 목적이 아니고요. 어, 시간이 충분히 흘렀을 때 t가 인피니트로 갔을 때 또는 이제 영어로 하면 steady state. steady라는 말이 뭔지 한번 steady and slow makes the rule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꾸준하게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t 콜 0에서 반짝하는 그게 아니고 꾸준하게 가는 그 솔루션을 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 얘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막 좌충을 하다가 아이씨 아휴 네가 빅필드가 왔냐 아유 내가 졌어 내가 갈라질게 이런 상황이 충분히 됐을 때니까 그때는 v 다시 0으로 우리가 놓고 이렇게 되고 vy하고 vg도 0이라고 놔요. 이거는 왜 가능하냐면 x 방향으로 전원 이 x가 오기 때문에 어 소스 노 소스 노 싱크 이 싱크는 싱크대 할 때 그 싱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x 방향으로 전화가 막 들어와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Y 방향, G방향으로 전화가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루션을 만들면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에다 주목을 해요. 다른 건 안 풀고 얘 빵. 그러면 얘만 풀면 좌변은 0입니다. 얘만 이렇게 풀면 자, 어디 갔지?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나오는 식은 여러분 되게 유치한데 지금 이 장황하게
이지저지를 했는데 갑자기 어려운 것이 시간이 충분히 흘렀을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인 앤 아웃인데 아웃이 이 충분히 시간이 흘렀을 때 관심 있는 거지. 하자마자 뭐 어떻게 됐다고 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럴 때 이 조건을 잘 음미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 그 어쩌라고? 이때 이 y를 구합니다. 이 캔슬 됐고 얘는 vx, c, b. 자, CGS로 썼기 때문에 C가 나오고 아니면 C가 없는데 C를 그냥 MKS로 써면 여기다가 MKS를 쓸게요. 여기다가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so what? 내 current density가 있어요. current density는 density 곱하기 charge 곱하기 Vx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를 NEVX라고 잡아주면 NE가 있던 놈 없던 놈을 곱해주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CDS SA로 쓰면은 이렇게 놓고 NE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JX고 얘가 JX예요. 그러면 CGS로는 NEC 놓고 NEC면 그 일본 통신회사 이름인데 이렇게 놓고 여기는 NE JXB 이렇게 놨어요. 아하. 그러고 나서 이제 쳐다봅시다. 이게 뭐지? 아까 계속 얘기한 게 in and out, in 곱하기 response 곱하기 out. 요 형태로 보면은 in이 뭐지? JX예요. JX하고 B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JX인데 B도 같이 들어갔어요. 곱한 놈이네. out은 뭐지? 이거예요. 여기다 이제 이렇게 쓰지. 그러면 얘는 뭐야?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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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말하는 얘가 CDS에서는 이걸 홀 resistivity 그래서 얘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외워도 돼요. 이렇게 돼서 이게 뭐냐면 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를 흐르면 전류 current density 양을 알면 이 필드 양 이걸 측정하면 얘를 측정할 수 있겠어요. 이 아래 홀 개수를 이 홀 코에피션트인데 그래서 뭘 이게 어쩌다고 그러는데 이걸 잘 보세요. 이 이 홀 코에피션트는 carrier density, charge 그러니까 SI 유닛으로 이건데 얘네들이 n이 뭐냐에 따라서 이가 음, 이 필드 방향이 마이너스가 더 많느냐 이게 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P 타입 물질이냐 반도체에서는 N 타입 물질이냐를 결정합니다. 일단 사인으로 부호로 그래서 반도체의 초창기 트랜지스터 할 때 이 메저먼트로 샘플을 비필드 살짝 걸어가지고 내가 N타입을 만들었네, P타입을 만들었는데 알 수 있고, 이 전류의 양을 B필드를 고정시킨 다음에 얘를 바꿔주면은 이게 비례식이죠. 이 기울기를 가지고 이 density를 알 수 있는 거예요, density. 이 반도체, 초창기 반도체에서는 이 홀 이펙트가 없었으면은 물질을 만들 수가 없어요. density를 가지고 impurity 레벨을 조절을 하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식인데 여러분들은 이게 물론 저는 되게 단순한 지오메트리였는데 이걸 더 들어가면은 한도 끝도 없는데요. 그래봤자 이 큰 메커니즘의 이 수식이 그 상황에 디테일한 상황에 약간 개량이 된 것뿐이지 이 메시지는 간단해요. 전류를 흘렀어? 비틀든 고정이고 나오는 트랜스버스 볼티지를 쟀어? 기울기가 이거에 따라서 같은 샘플인데 이거니까 덴시티가 바뀌었겠네. 어느 게 높아요? 얘가 덴시티가 훨씬 높은 거예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건 N타입, 이건 N타입이에요? P타입이에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없었으면 반도체 비즈니스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홀 이펙트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뭐 시험 문제나 숙제를 안 내더라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 계속 하다가 이 1980년도에
정확하게 폰 클리츠ing이라는 사람이 79년도에 이 사람이 어, 퀀텀 홀 이펙트 양자 홀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망해가는 샘플을 가지고 내가 어, 이 사람 분야가 이때 당시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 이 에피소드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당장에 뭐가 뜨는가 하는 거, 잘 될 거를 쫓아가는 거 인지상정이고 본능입니다.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에 이익을 쫓는 건 떻게 보면 어떻게 쫓느냐의 문제인데 이 클리칭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하는 게 그 당시에는 사형 산업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앞길을 걱정하던 이런 사람인데 우연찮게 그러니까 반도체 내가 정확하게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뭘 하다가 우연찮게 이걸 발견했어요. 우연찮게. 근데 여러분 우연찮게라는 말이 주는 그게 운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연찮게 자기한테 기회가 왔는데 그걸 못 알아채고 지나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이거를 이거를 목표로 살았다면 아마 발견을 못했을 거예요. 이걸 해내고 말겠다 이러면 발견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딴 일을 하다가 우연찮게 보고 이게 뭐지 하다가 이 사람이 그때 논문을 내고 그 다음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계속 얘기를 해요. 자기는 망한 실험을 했다가 우연히 발견했다. 근데 이 우연도 겸손한 것도 맞는데 한편으로는 사실인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학사의 이 사람은 노벨상 받을 급이고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 중에 노벨상을 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어, 그러면 그거 아니니까 안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내가 어차피 못할 거기 때문에 안 한다. 누가 노벨상 받으래? 눈앞에 자기 있는 거 안 하기 위한 것을 변명하는 거에 불과해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메시지는 남들이 다 하는 대세가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닐 수 있다. 그냥 눈앞에 자기 앞에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좋을 수 있다지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말 잘 들으세요. 어쨌거나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홀리팩트에 넣고 이 다음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은 넥스트 토픽은 드디어 제 전공 분야인 밴드 시오리를 합니다. 밴드 시오리를 하는데 제 전공 분야니까 잘하고 싶은데요. 그거 포기했어요. 이게 어차피 이게 더 어렵다. 근데 밴드 시오리라고 하면 밴드 시오리라는데 여러분들은 더 중요한 건 블록 시오리이에요. 블록 시오림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고체물러의 마스터가 됩니다. 근데 학부 때는 그게 잘 힘들어요. 근데 이 지금 요즘에 와서 제가 1학기 때 대학원 그룹 시어를 그군 이론을 하면서 블록 시어림이 대단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심오한 거였구나 하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솔직한 얘기예요. 어, 뭐 그렇대요. 아무튼 뭐 물리가 다 그래요. 근데 물리학자가 되기 위해서 물리만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음.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블록 시어리부터 밴드 시어리를 어떻게 얘기할지 좀 구성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